이게 진짜 공항이야? 테마파크 아니고. 미국에서 온 제임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공항 안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게 될 줄은 몰랐어요. 프랑스 여행객 소피아의 소셜미디어에는 인천공항 문화체험존에서 찍은 한복 사진이 올라왔고 3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온 에밀리는 14시간 비행 후 인천공항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항이 아니라 5성급 리조트에 온 줄 알았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다고 합니다. 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 여행객들은 인천공항 때문에 일부러 환승 시간을 길게 잡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외국인들이 자국 공항과 비교하며 충격받은 인천공항의 10가지 비밀. 공항에서 아이스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고. 로봇이 무료로 안내를 해준다고.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감탄한 인천공항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인천공항에 가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12년 동안이나 1위를 유지할 수 있죠? 이건 에어포트 어워드 시상식에서 한 심사위원이 인천공항 관계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시나요? 올림픽에서 12번 연속 금메달을 딴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인천공항이 해낸 일입니다. 올해는 세계 3위의 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인천공항은 개항 24년 만에 역대 최고 이용객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3,636만 명의 이용객. 이 숫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2.3%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여행 블로거 제시카의 말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50개 이상의 공항을 다녀봤어요. JFK, 히드로, 샹릴라. 하지만 인천공항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항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그녀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줬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게이트를 찾는 데만 30분이 걸렸어요. 표지판이 부족하고 직원을 찾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5분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길을 잃는 게 불가능했죠. 영국의 유명 여행 유튜버 톰도 자신의 130만 구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항 리뷰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예외입니다. 이곳은 공항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 목적지예요. 환승 시간이 8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의 영상은 500만 뷰를 넘겼고 댓글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톰, 나도 똑같은 경험했어. 인천공항 때문에 대한항공만 타게 됐어. 다음 여행은 인천 경유로 티켓 끊을 거야. 도대체 무엇이 인천공항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아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제 버킷리스트 1번이 한복 입어보기였거든요. 명동이나 경복궁에 가서 입어볼 계획이었는데 공항에서 무료로 체험하다니. 그녀가 발견한 곳은 터미널 4층에 위치한 한국문화체험존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전통 한복 입어보기, 한국 서예 체험, 공예 워크숍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피아는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직원은 머리 장식까지 정성스럽게 꾸며주었고 사진 명소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은 순식간에 3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은 어떻게 공항에서 이런 체험을 해? 부러워 죽겠어. 로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마크는 게이트로 가던 중 갑자기 들려온 북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지? 공항에서 공연을? 그가 목격한 건 사물놀이 공연이었습니다. 장구, 북, 꽹과리, 징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리듬. 주변에 모인 수백 명의 여행객들은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거나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서는 평생 이런 경험을 못할 거예요. 기껏해야 피아노 연주 정도. 하지만 인천 공항은 달랐어요. 한국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라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커 그라운드입니다. 브라질의 열성 K-팝 팬 카를로스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진짜야? 그의 눈앞에는 좋아하는 K-팝 그룹의 대형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AR 기술로 아이돌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K-뷰티 메이크업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담 스태프가 사진 촬영을 도와주고 K-팝 퀴즈 게임도 진행했습니다. 카를로스는 2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공항 체크인 시간을 잊을 뻔했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이건 꿈만 같았어요. 브라질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독일에서 온 한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그냥 A에서 B로 가는 통로예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나는 완벽한 무대였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문화센터였어요. 터미널 곳곳에 전시된 한국 예술 작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소산 작가의 나전 기법 벤치, 도호 서 작가의 집 안의 집 조형물. 이런 작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말없이 보여주는 무언의 대사였죠. 14시간 비행 후 제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에밀리의 고백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늘 고통이었습니다. 좁은 좌석, 마른 기내 공기, 시차. 그녀는 보통 호텔에 도착해서야 겨우 샤워를 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 피곤한 모습을 보고는 스파 시설을 안내해줬어요. 처음에는 공항에 스파라니 싶었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에밀리의 눈앞에 펼쳐진 건 5성급 호텔 스파 부럽지 않은 시설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는 사우나, 마사지 의자, 개인 샤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마사지 의자에서 쉬고 샤워를 했어요.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14시간 비행의 피로가 싹 사라졌죠. 공항이 아니라 웰니스 리조트에 온 줄 알았어요. 그녀의 유튜브 리뷰는 50만 뷰를 넘겼고 수많은 여행자들이 나도 꼭 이용해 볼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맨 데이비드는 새벽 5시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날 밤 늦게 끝난 회의 때문에 호텔에서 거의 잠을 못 잤다는 것이었죠. 공항에 새벽 1시에 도착했어요. 4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었죠. 공항 의자에서 자야 하나. 그때 그는 공항 안내판에서 캡슐 호텔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캡슐 호텔? 일본 만화에서나 보던 거잖아? 설마 여기 있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최초의 공항 내 캡슐 호텔이. 데이비드는 반신반의하며 캡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캡슐이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미니 호텔 룸이었어요.
개별 에어컨, 하만 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작은 TV, USB 충전 포트, 심지어 알람까지. 침대도 집 침대보다 편했어요. 그는 4시간 동안 꿀잠을 잤고 캡슐 호텔에 딸린 샤워실에서 상쾌하게 샤워까지 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공항 호텔 덕분에 완벽한 컨디션이었죠. 싱가포르에서 온 리나의 경험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8시간 환승 시간 동안 트랜짓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환승 시간이 길면 공항 밖으로 나가 호텔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러면 보안 검색을 다시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인천공항은 터미널 안에 호텔이 있어요. 체크인하고 5분 만에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호텔 방에서 푹 쉬었고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모닝콜 서비스까지 제공했습니다. 다음 비행도 상쾌하게 할 수 있었어요. 환승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일본 도쿄에서 온 유키는 무료 마사지 의자에 감동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는 마사지 의자가 몇 개 없어요. 게다가 유료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터미널 곳곳에 무료 마사지 의자가 있어요. 게이트 근처에서 편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탑승을 기다렸어요. 이런 배려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온 안나는 낮잠 공간을 발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스테르담 스이폴 공항에서 환승할 때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누워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걸이 때문에 누울 수도 없었고 조명은 너무 밝았어요. 인천공항은 조용하고 어두운 전용 낮잠 공간이 있었어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2시간 동안 푹 잤어요. 이런 배려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처음 듣고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온 골프 매니아 제임스의 말입니다. 그는 한국 출장을 앞두고 동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골프장이 있어. 제임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골프 시뮬레이션 게임 말하는 거지? 아니, 진짜 골프장이야. 뭐? 제임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 골프장? 그것도 72홀 규모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 마이 갓. 진짜 있어. 실내외로 나뉜 골프 코스, 잔디의 상태, 클럽 대여 서비스까지. 제임스는 비행 3시간 전에 도착해 골프를 쳤습니다. 코스 상태가 너무 좋았어요. 미국의 일반 골프장보다 나았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장비 대여도 무료였어요. 비행 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날아갔죠. 세계 어디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겠어요? 그의 골프 영상은 틱톡에서 바이럴을 탔고 2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은 이건 진짜야? CG 아니야? 당장 인천행 티켓 끊는다 등으로 폭주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골퍼 피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골프백을 안 가져와서 걱정했는데 모든 장비를 대여할 수 있었어요. 신발, 클럽, 공까지. 이건 공항이 아니라 프리미엄 골프 클럽 수준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가족 여행객 사라는 6시간 환승 시간이 걱정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짜증낼 게 뻔했어요. 게임기를 잔뜩 챙겼죠. 그런데 공항 안내판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장. 뭐라고? 공항에 스케이트장이? 사라는 믿을 수 없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공항 안에 스케이트장이 있나요? 네, 터미널 B에 있습니다. 스케이트 대여도 가능하시고 사계절 운영됩니다. 사라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공항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그들은 2시간 동안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사라와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6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공항이 너무 재밌어서 비행기 안 타도 돼. 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족 친화적인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온 마리아에게는 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필리핀은 눈이 오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타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공항에서 인생 첫 스케이트를. 마리아는 30분 동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이건 마법 같은 경험이었어요. 공항에서 이런 꿈을 이룰 줄은 몰랐어요. 한국 정말 감사해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후아는 영화관을 발견했습니다. 뭐? 공항에 영화관도 있어? 그는 6시간 환승 시간 동안 영화 2편을 봤고 공항 도서관에서 책도 읽었으며 게임방에서 게임도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더 있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일부러 인천공항 환승 시간을 12시간으로 잡을 거예요. 이곳은 공항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예요. 명동 가는 거 취소할게요. 태국 방콕에서 온 쇼핑객 수다가 친구에게 전화한 첫마디였습니다. 그녀는 K-뷰티 제품을 사러 명동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공항 면세점에 모든 브랜드가 다 있었어요. 설화수후,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 심지어 가격도 시내보다 저렴했어요. 시내에 갈 필요가 없었죠.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그야말로 쇼핑 천국입니다.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경복궁면세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로컬 브랜드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쇼핑 마니아 리웨이는 홍콩 공항과 비교했습니다. 홍콩 공항도 면세점이 유명하죠. 하지만 인천공항은 더 다양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 코너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1시간 동안 쇼핑했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녀는 3개의 큰 쇼핑백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수화물 무게 제한이 걱정될 정도로 샀어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쇼핑만큼 놀라운 건 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 평론가 피에르는 공항 음식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음식은 보통 비싸고 맛없잖아요. 그냥 배를 채우는 수준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의 북촌 손만두에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항 음식이라고? 피에르는 첫 입을 베어 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신선한 재료, 완벽한 간, 쫄깃한 피. 이건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그는 자신의 미식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천공항의 북촌 손만두는 공항 음식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이곳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미식을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마르코는 푸드코트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삼계탕. 메뉴판에 영어 설명과 사진이 있어서 주문이 쉬웠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에게 완벽한 곳이에요. 그는 비빔밥을 시켰고 직원이 친절하게 비비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공항에서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인도 델리에서 온 라지는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새벽이라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24시간 편의점, 스타벅스, 심지어 몇몇 레스토랑도 열려 있었어요. 라지는 컵라면과 김밥을 사서 공항 라운지에서 먹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는 새벽에 배고파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았어요. 배고픈 여행객에게는 정말 천국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온 타케시의 말입니다. 그는 게이트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어 표지판을 보고 있었지만 방향을 잘 모르겠더군요. 그때 뭔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와드릴까요? 타케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건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습니다. 로봇은 계속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게이트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일본어를 해? 네,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게이트 안내뿐만 아니라 식당, 면세점, 화장실 위치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타케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로봇을 따라갔습니다. 로봇은 그를 정확한 게이트까지 안내했고 좋은 여행 되세요라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 이건 정말 미래의 공항이에요. 나리타 공항에는 이런 로봇이 없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 스티브는 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스티브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할 필요도 여권을 스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체크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수화물 위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 인식으로 끝. 보안 검색, 얼굴 인식, 탑승, 얼굴 인식. 여권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에 이렇게 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여전히 종이 보딩 패스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이건 2025년이 아니라 2035년의 기술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레이나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 감동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는 체크인에 1시간이 걸렸어요. 줄이 너무 길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레이나는 셀프 키오스크를 이용했습니다. 5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다국어 지원, 심지어 수화물 위탁까지 셀프로. 대기시간 제로.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8월부터 시작된 우선 입국 레인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업인 첸은 이전에 악몽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에 92분을 기다렸어요. 중요한 회의가 2시간 후였는데 거의 놓칠 뻔했죠. 하지만 2025년에는 달랐습니다. 우선 입국 레인 덕분에 그는 5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동 게이트로 2분 만에 통과하는 걸 보며 늘 부러웠어요. 이제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온 루카스는 공항 앱을 칭찬했습니다. 인천공항 앱을 다운로드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앱에는 실시간 대화형 지도, 비행정보, 면세점 할인 쿠폰, 식당 메뉴, 심지어 화장실의 혼잡도까지 표시되었습니다. 환승 시간이 40분밖에 없었어요. 앱 덕분에 최단 경로를 찾아 뛰어갔고 딱 맞춰 탑승했어요. 이 앱이 없었으면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무료 와이파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는 가정용 인터넷보다 빨랐고 연결 제한도 없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라운지보다 훨씬 좋았어요. 영국의 비즈니스 여행객 올리비아는 1년에 200회 이상 비행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프리미엄 라운지를 모두 경험해봤죠. 히드로 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샴페인 바, 스파, 미슐랭 셰프가 만든 음식. 하지만 인천공항의 원월드 라운지를 경험하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5년 월드 트래블 어워드 아시아 최고 항공사 라운지 수상작. 2024년 개장 이후 20만 명이 이용한 이곳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샤워 시설이 호텔 스위트룸 수준이었어요. 레인 샤워, 고급 어메니티, 심지어 헤어드라이어와 고데기까지. 비즈니스 센터는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됐어요. 그리고 음식. 올리비아는 눈을 감고 회상했습니다. 한식과 서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비빔밥은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였어요.
홍콩에서 온 채는 12시간 비행 전에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샤워하고 식사하고 수면실에서 2시간 잤어요. 마치 호텔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이 훨씬 편해졌죠. 다른 공항 라운지는 이제 못 가겠어요. 인천공항이 기준을 너무 높여놨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프리미엄 라운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이코노미 승객 카를로스는 무료 휴게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공항에서는 이코노미 승객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카를로스가 발견한 곳에는 편안한 소파, 무료 와이파이, 충전 포트, 심지어 담요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이코노미 승객도 이렇게 대접받는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모든 승객을 똑같이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죠?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마르쿠스의 말입니다. 그는 보통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것을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으로 꼽습니다. 취리히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것도 복잡해요. 티켓 사는 곳을 찾고 환승하고. 하지만 인천공항은 그는 공항 철도를 탔습니다. 표지판은 명확했고 티켓 구매는 쉬웠으며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45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열차도 깨끗하고 좌석도 편안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게다가 가격도 엄청 저렴했어요. 이게 진짜 대중교통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호주에서 온 로버트는 리무진 버스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호텔 바로 앞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큰 짐을 들고 환승할 필요가 없었죠. 너무 편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디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탈 때 늘 긴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택시기사가 외국인을 보면 비싼 요금을 부르거나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달랐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어줬어요. 어디로 가세요? 짐 도와드릴게요. 너무 친절하셨어요. 미터기도 정확하게 작동했고 요금도 합리적이었어요. 기사님이 안전하게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인천공항 경험이 제 한국 여행 전체를 결정했어요? 독일에서 온 한나의 말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비행기표가 저렴해서 왔을 뿐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청결함, 효율성, 친절함, 문화.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제가 여행한 나라 중 최고였어요. 모든 건 인천공항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의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복을 입어본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의 팬이 되었어요. 아직 서울에 가기도 전에요. 호주의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4시간 비행 후 지쳐있던 저를 인천공항이 돌봐줬어요. 스파, 사우나, 휴식 공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의 제임스는 골프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른 차원이야.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공항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배려합니다. 우리는 최고를 추구합니다. 2025년 말 인천공항은 터미널 2 확장 공사를 완료합니다. 연간 1억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이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철학입니다. 전 세계 공항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인천공항의 답은 간단합니다. 승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인천공항을 경험해 보세요. 단순히 통과하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세요. 한복을 입어보고 골프를 치고 스케이트를 타고 북촌 손만두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왜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지, 왜 이곳이 12년 연속 세계 1위였는지, 왜 외국인들이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 말하는지.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